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66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 까르마, 상징적 까르마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빈혈증에 시달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5번씩이나 전생을 소급하여 페루에서의 전생에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페루의 전생에서 폭력으로 통치권을 빼앗아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전 현생에서의 자신이 빈혈증이 된 것입니다. 라고 리딩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서 정복자의 오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피가 부족한 존재가 되어 그의 육체 일부가 상징적으로 까르마를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신체의학. 정신신체의학의 임상실험은 감정의 긴장이나 말이나 행위로 표출되지 못할 때는 흔히 일종의 기관 언어를 통해 몸에 상징적으로 스스로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신신체의학이라고 하죠. 식욕이 없어진 결과 심한 영양실조가 된 환자는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굶주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체질이나 유전성, 그 밖의 요인도 기관의 선택을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까르마와 정신신체의학의 기관 언어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보복을 보여주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심한 천식 환자에게는 제 목숨이 짓눌리는 것 같을 때는 당신이 남의 목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귀머거리인 사람에게는 이제는 2번 다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 때의 귀족이었습니다. 어떤 척수염 환자는 이 사람은 남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행성 근육 위축증에 걸린 환자는 이것은 단순히 하지의 신경이나 근육이 오그라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당신이 자기와 남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냈던 것의 결과입니다. 상징적 까르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 2세 때부터 만성 야뇨증으로 부모를 괴롭힌 11세 소년의 경우입니다. 그는 8살이 되어도 오줌 싸는 것은 여전히 했습니다. 10살 때 에드가 케이시에게 리딩을 의뢰했습니다. 그의 전생은 초기 청교도 시대, 즉 마녀 재판 시대의 복음 전도사로서 마녀 혐의자를 걸상에 묶어서 연못에 쳐넣는 형벌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들려준 암시문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10분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세일럼 시대의 전생에서부터 계속 지녀온 죄의식, 그것은 지금 신장 기능 장애로서 그의 몸에 상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향해서의 암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직접 남을 물속에 담가 버리거나 또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그 복수가 왔음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암시는 그의 죄가 사회봉사자나 친절로 이미 보상되었거나 보상될 수 있음을 보증해 주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의 상징적 복수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편협성이 그것 때문에 현생에서 육체적 결함이 생겨 상징적인 보복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관용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함에서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육체적 까르마는 당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까르마 요약 및 개념화. 이 까르마는 흔히 작용 반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케이시 리딩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까르마는 심리적 법칙이고 원래 심리 측면에 작용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심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물리 측면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확에 가까울 뿐이며 심리 측면이 반작용보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매끈한 거죽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실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피륙은 온갖 방향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피륙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실의 가닥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착각에서 긋는 경계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며 또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착각의 경계선에서 끝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비웃음이 까르마의 경우인데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7가지 기본적인 죄 가운데 하나는 오만입니다. 오만의 죄가 매우 분명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으로 인한 비웃음이나 업신여기는 말은 몸으로 하는 공격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부메랑의 까르마가 생기고 비웃음을 당한 사람이 겪는 육체적 괴로움과 같은 것을 결과적으로 받게 됩니다. 게시 파일에는 이런 종류의 까르마로 인한 심한 불구의 예가 7건이나 있습니다. 그중 6경우에는 그 원인이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떤 시대에 함께 살던 한 무리의 영혼이 다른 시대에도 무리지어 지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셋은 소아마비인 경우인데 법률가의 아내이자 세아의 어머니이기도 한 45세의 부인은 3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귀족의 일원으로서 네로와 가깝게 지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다쳐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비웃어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의 몸에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34세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 곱사등이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연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병에 걸려 낳자 돌보아주던 간호사와 결혼해버렸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돌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굽은 등뼈를 다쳐서 몸져 눕게 됩니다. 살아있는 지옥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귀족으로서 자주 투기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나 인간과 맹수와의 싸움을 특등석에서 앉아 즐겼습니다. 현생에서 그녀가 받는 육체적 고통의 대부분은 그 당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며 흘린 비웃음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영화 프로듀서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인 로마가 그 죄의 장수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투기장에 나서면 겁에 질려 떠는 사람이나 도전을 받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굴복해 버리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은 현생에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현생에서 장애의 몸이 된 것은 내적 자아의 각성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힘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현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4월에 1학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8, 9월에 2학기 강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